50이 넘어서야 저는 비로소 배우자라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들을 키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젊은 시절 도예를 배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는 일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그냥 접어버렸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걱정이 앞서서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꺼내거나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느냐며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 세대는 이제 60이 넘어도 건강하게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곧 두 사람의 후반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응원한다는 게 단순히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응원은 오히려 상대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응원의 출발점입니다. 제 아내가 도예 수업을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슬쩍 걱정이 됐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제 밥은 어쩌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신에 수업이 어디서 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아내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자기 꿈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제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은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돈이 되는지, 나이에 맞는지를 따지는 순간 그 꿈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성공이나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내가 도예로 생계를 꾸리려는 게 아닙니다. 흙을 만지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평가 대신 응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해봐 하면서 살림이나 육아 혹은 남편 뒷바라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배우자는 꿈을 향해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가 수업 가는 날엔 직접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 행동 하나가 아내에게는 내가 정말 응원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응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됐어? 요즘 어때? 하고 물어보는 것, 작품이 나오면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런 소소한 관심이 그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그릇을 만들어 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아내는 그날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는 벌써 전시회를 열었다더라, 저 사람은 유명해졌다더라 같은 말은 배우자의 꿈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꿈도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도예를 시작한 이후로 저도 오랫동안 미뤄왔던 사진 찍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그게 인생 후반전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꿈에 박수를 보내는 부부, 그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지를 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살아있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 눈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 변화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활기차고 설레는 얼굴을 보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거리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질투였습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는데 아내는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어딘가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성장하고 변화할 때 남겨진 쪽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처음엔 응원하다가 배우자가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슬며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집안일은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냐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배우자의 꿈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꿈은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저는 그 감정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활기차 보여서 사실 나는 좀 부럽다고 나도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같이 뭔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우리 관계를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배우자를 응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함께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낯설음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상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꺼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진짜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부부 사이에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대화의 불균형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쪽은 할 말이 넘치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듣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는 쪽이 지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내의 도의 이야기만 듣는 저녁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걸으면서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저는 제 하루를 말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두 사람 사이를 훨씬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공통의 화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각자의 다른 세계가 생기면 나눌 이야기가 더 풍부해집니다. 아내의 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흙과 불과 유약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빛과 구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관계, 이게 인생 후반전 부부의 새로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원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거리감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꿈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모든 것을 함께하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경험하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응원한다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여하면 그건 응원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경험해야 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는 것도 응원의 방식입니다. 저는 아내의 도의 작업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게 더 좋아 보인다 같은 말을 참았습니다. 대신 다 만들어지면 보여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아내에게는 존중으로 느껴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응원은 때로는 조용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의 꿈을 응원할 때 그 응원이 조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응원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 그 응원은 거래가 됩니다. 진짜 응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빛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그 신뢰가 인생 후반전을 함께 버티게 해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도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차를 마셨다고 저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일상이 제 일상과 거의 겹쳐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제가 없는 시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낯설미 불안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그 감정이 질투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의 변화에서 오는 불편함인지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이 모두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내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으로 느끼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시니어 세대의 부부 관계에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은퇴 이후에 남편은 갈 곳이 줄어들고 아내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바깥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정 중심으로 살던 아내가 뒤늦게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남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느냐, 집에 있으면 안 되느냐.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응원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냈고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혼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저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은 기다리기만 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쪽이 결국 지치고 억울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저녁에 다시 만나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 후반전의 부부 모습입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말투와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도예를 배우면서 전에는 쓰지 않던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고 관심 갖지 않던 분야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들이 저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다고 대화를 끊는 대신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화를 이어갔고 아내는 신이 나서 설명해줬습니다. 배우자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가 관계를 얼마나 가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관심 없는 분야야 하고 선을 그으면 대화는 거기서 막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빠져있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공통 언어가 생깁니다. 그 공통 언어가 인생 후반전 부부를 묶어주는 새로운 끈이 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도예 전시회 준비로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바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거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함을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외로우면 외로웠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는 식이 아니라 나는 요즘 좀 외로웠어 하고 내 감정을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며 전시회가 끝나면 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솔직한 대화가 한 달간의 서운함을 모두 녹여버렸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일입니다.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시회 날 저는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내가 만든 작품들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얼굴에서 본 빛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이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우자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게 인생 후반전의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아내와 저는 약속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기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짐도 간단하게 챙겼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먹고 이야기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여행이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행 중에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미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던 기억, 그림을 그리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 그런데 집이 어려워서 예술 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꺼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예를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닫아뒀던 문이 다시 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인생 후반전의 꿈이 단순히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훨씬 깊은 곳에서 옵니다. 젊은 시절에 포기했던 것들, 살아남기 위해 접어뒀던 것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뒤늦게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그 안에 담긴 긴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꿈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를 함께 탐색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것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배우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깊이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아내를 새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몰랐던 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인생 후반전 부부 관계에서 대화의 깊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대화가 점점 실용적인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뭐 먹을까, 누가 온다더라, 어디가 아프다더라. 같은 이야기들만 오가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 따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절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의 감정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그 짧은 여행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각자 요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게 좋았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 모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젊은 시절처럼 아이들 이야기, 생계 이야기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화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점점 각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함께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제가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함께 견디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도예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뭘 만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만둘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뭐든 처음엔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다시 수업에 나갔습니다. 제가 계속하라고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있어줬을 뿐인데 아내 스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우자의 꿈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받아줌이 상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꿈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멈췄다 다시 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잘 될 때만 응원하고 힘들 때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응원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간에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다시 시작할 때 아무렇지 않게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응원이 쌓이면 두 사람은 어떤 계절이 와도 함께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내가 도예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흙을 만지던 날부터 전시회를 열던 날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두 사람 모두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더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이 넘어서 사람이 유연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몰랐는데 가능했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저는 매일 조금씩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아내의 속도를 기다리고 아내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쌓이면서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응원한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맞춰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마음속에 서서히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 억울함은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응원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빛남을 함께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자발적일 때 응원은 오래갑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제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예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2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의 배우자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이 인생 후반전 부부 관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오래된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익숙함이 지루함이 아니라 깊어진 이해로 느껴집니다. 저는 요즘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내였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사랑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존경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존경심이 생기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아끼게 되고 존경하는 사람은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배우는 중입니다. 배우자를 응원하는 법도 배우자와 연결되는 법도 배우자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포함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인생 후반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응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 안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배우자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에게 꿈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에 물어보십시오. 요즘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서로의 꿈에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것, 서로의 빛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 후반전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가 작업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흙 냄새를 달고 들어올 아내의 얼굴이 기다려집니다. 그 얼굴에서 오늘은 또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기다림이 설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그런 설레는 기다림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우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임을 언젠가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